네, 취업 관련 뉴스를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요. 참 속상한 소식들이 많습니다. 자, 그렇다고 이제 하소연할 때도 없고 고민 상담할 때도 없는 게 바로 우리 취준생분들인데요. 네. 자, 이런 취준생들을 대신해서 취업 시장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답답한 취업 시장 속에서 이 시원한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또 그 안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은 뭔지까지 네.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인데요. 자, 에나꼴의 소통 아카데미 정경호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정경호 대표님 어떻게 요즘 너무 바쁘시죠? 네, 뭐 가을철이기도 하고 다들 또 바쁜 시기인 것 같더라고요. 예,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네. 예. 자, 오늘 그 정경호의 취업 돌직구입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을 이제 준비하셨습니까? 네, 뭐 본 내용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질문 한번 좀 드리고 시작할게요. 네네. 요즘 여러 가지 사회 문제도 있고 각기 처한 이제 조건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네. 다를 수 있겠는데 두 분은 어떤 걸 가장 지금 스트레스를 좀 느끼고 있어요? 내 삶에 있어 스트레스는 이런 거다. 스트레스 좀 많이 느끼세요? 네, 우리 홍선은 씨 스트레스 없을 것 같아요. 스트레스 저도 많이 받는 편인데 네. 그거를 그냥 에이 안고 가는 친구려니 하고 가는 거죠. 굉장히 긍정적으로. 그렇죠. 긍정적이시네요. 아무래도 일이 아닐까요? 저희도 프리랜서 신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경력을 어떻게 쌓아야 될지 뭐 이런 그렇죠. 것들. 네. 재건 씨는요? 저는 이제 살 때문에 이게 이제 그렇죠. 살이 찌다 보니까 스트레스죠. 예전처럼 달리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너무 스트레스 받고. 아이고. 예, 그리고 이제 방송이라는 게 또 개편이 있습니다. 개편 때마다 정말 마음이 너무 먹먹하고 답답하고 슬프고 그렇게 우울증이 오고 그래요. 다 스트레스예요, 맞아요. 방송을 해야 되는데 푸념을 하고 계시니까. 아니, 우리 저 정경호 대표님은 저기 스트레스 없잖아요. 아니, 저기. 저도 스트레스 있습니다. 어떻게 저도 인간인데요. 가장 큰 스트레스는 저희 딸 때문에. 딸 때문에요? 중학교 2학년 왜, 사춘기. 중2병. 네. 느껴지시겠지만 모든 부모들이 하면 동일하게 아이고, 느끼는. 네, 그럼요. 전쟁은 일어날 수 없는 게 중학교 2학년에 있는 한 전쟁이 일어날 수 없다. 이런 어떻게 얘기 할 정도로. 그렇다면서요. 네. 그저 어떻게 저 피겨 스케이팅은 어떻게 계속하고 있습니까? 뭐 계속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좀 전환이 될 것 같아요. 네, 여러 돈이 가지. 많이 들어요. 네, 돈도 많이 들고 뭐 힘든 것도 있어서. 아니, 그래서 저는 느껴져요. 막 힘든 게. 그렇죠. 네. 뭐 사람마다 다 스트레스가 없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제 저희가 프로그램이 또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네. 이 취업 스트레스, 이 취업 관련된 부분에서 청년 구직자들의 스트레스 굉장히 심각한데 그렇습니다. 10명 중에 뭐 사실 거의 대부분 다 인정을 하시겠죠. 10명 중에 9명이 이 관련된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 이렇게 이제 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래요. 10명 중 9명, 그러니까 90% 이상이 취업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 이 네. 말인데 근데 사실 저는 그 10% 분들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90% 분들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 아닐까요? 10% 분들이 이제 홍선혜 씨 같은 분들이요. 아, 긍정적으로? 네, 긍정적인 분들. 네. 이분들 대단한 분들이에요. 긍정적이거나 아니면 다 내려놨거나 뭐 이렇게 그러니까요. 볼 수 있겠죠. 네. 그 작년에 그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조사를 해봤는데 882명 조사를 해봤는데 이 스트레스 받고 있다가 이제 92.2% 이렇게 나왔었고 6.1%는 스트레스가 없다. 그래서 상당 부분은 뭐 스트레스 겪고 있다라고 나왔는데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없는 사람들은 왜 없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90%라는 수치는 굉장히 잠재된 수치를 다 포함해서 굉장히 지금 심각한 수치이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또 극복 방안도 우리가 좀 한번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뭐 홍선혜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 스트레스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취준생의 스트레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게 그만큼 심각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네. 일단 스트레스 하면 이제 두 가지로 나눠줄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아무래도 생정 현상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고혈압이라든가 두통이라든가 뭐 이 부분들에서 이제 소화불량 뭐 이런 부분이 일어날 수도 있고 네. 가장 심각한 건 이제 정신병적으로 우울증이라든가 공황장애 때문에 아유,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부분들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졸자 취업률이 뭐 글쎄요 이게 통계치가 정확하게 매번 이렇게 변동이 좀 있겠지만 2명 중에 1명은 뭐 실업자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정도로 좀 최악입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구한 1명은 뭐 그렇다 하더라도 1명 같은 경우에는 이 취업 한파가 점점점 심각해질 것이다라는 거는 뭐 거의 기정사실화 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 글쎄요 뭐 저도 이렇게 왕왕 이제 기업들 가서 이렇게 어떤 통계치를 보고하다 보면 2013년, 2012년도부터 거의 투자가 없어요. 네. 투자가 거의 격감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1차적으로 좀 줄여나가고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심각하게 우리가 좀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요. 취업 준비생의 스트레스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주제를 왜 다뤄? 뭐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생각보다 심각한 게요. 요즘 네. 정말 입에 담기도 어려운 정말 끔찍한 사건들이 참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왜 이런 일을 저질렀냐 물어보면 일자리가 안 구해져서 그 스트레스가 맞습니다. 너무 심했다라고 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굉장히 좀 놀랐거든요. 맞습니다. 네. 최근에도 그래서 뭐 노원구에 있는 한 의사 기사를 봤었는데 노원구의 한 정신과 의사가 이야기를 예전엔 중장년층이 대부분 다 우울증이라든가 뭐 공황장애 때문에 이제 처방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청년층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답니다. 그리고 그 부분들이 또 불이익을 받을까봐 굉장히 좀 이렇게 마음 졸이면서도 너무 심각해지니까 이렇게 병원을 찾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중 삼 중에 이 취업 스트레스와 관련된 부분에서 해소법을 찾지를 못해서 굉장히 좀 심각해지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이제 파생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 유명한 사건이 있죠. 그 한 커뮤니티 말이죠. 이 쿠팡 채용 전형에 합격을 했다라는 그 내용의 글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현직 배속 직원이라고 하면서 혼자 사는 여성들의 주소를 적고 있으며 일을 그만두고 새벽에 찾아가겠다 이렇게 협박성 댓글을 달았다고 합니다. 네네. 또 물을 배달시키는 여성들을 다 죽이겠다. 수천만 원을 들여서라도 자신이 쓴 글을 다른 커뮤니티로 퍼간 사람의 신상을 파악해서 죽이겠다. 이런 식의 댓글로 어떤 그 연쇄 살인을 암시하기도 했네요. 그래요. 아유, 끔찍합니다, 정말. 근데 이분이 이제 나중에 한 말을 보면요. 네. 직업 없이 집에만 있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떤 사이트에서 취업했다는 글을 보니까 순간 너무 배가 아파서 뭐 이렇게 욱하는 마음에 뭐 이랬다 이런 참. 얘기를 했어요. 물론 이게 다 취업 스트레스 때문이다라고 치부할 수는 물론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 좀 적용될 수도 작용했을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가요? 사회심리학에서는 좌절 공격 이론이라고 있습니다. 뭐 자세한 네. 내용 이후에 기회가 되고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스스로가 계속해서 좌절을 받게 되면 그 부분들을 전이라고 해서 전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떤 제3자의 약자라든가 제3자한테 풀게 되는 거죠. 왜 이런 거 있잖아요. 평양에서 빵 맞고 종로에서 화풀이하고 뭐 이런 네네네. 것처럼 회사에서 뭐 스트레스 받은 걸 와이프한테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이 취업 스트레스도 한 가지도 그런 연동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쿠팡 그 관련돼서는 이 정말 치명적일 수가 있는 게 회사도 어마어마한 지금 뭐 어떤 그 이미지상의 그렇죠. 타격을 받았었고 네. 그 회사 직격탄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이 일베 회원들에 대해서 어떤 뭐 도덕적인 문제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 가시화되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공포감을 조성한다? 이거는 그렇다고 해서 뭐 악성 댓글을 이렇게 달지는 않잖아요.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해서. 네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굉장히 극히 일부분일 수도 있지만 결국 또 간과할 수도 없는 굉장히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그래서 이 커뮤니티에 대해서도 좀 법적 조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뭐 일본의 여러 가지 사회 정치적으로도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렇게 극단적인 악성 댓글을 단다거나 사회적 문제를 보면 전 분명히 제재를 가야 되지만 이걸 단순히 한 개인의 문제를 보기에는 사회 문제에 대해서 취업 문제가 너무 지금 극대화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종합해 보니까 취업 스트레스가 사회 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다. 충분히 이렇게 있습니다. 보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네. 심각한 어떤 분노가 일어나게 되면 그것들에 대해서 좌절이 일어나고 이 좌절이 일어나게 되면 이 공격성이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그냥 하여튼 말 그대로 그냥 묻지마 공격식으로 그냥 어떤 목적이 없는 공격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이제 뭐 살인과 뭐 어떤 뭐 이런 테러리즘 같은 경우 이제 도구적 공격이라고 하죠. 이 두 가지 나눠지는데 그냥 이제 뭐 말 그대로 표현해서 아무데나 그냥 방출을 해버리는 겁니다. 술 한 잔 먹고 지나가는 여자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이거 좀 심각하게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부분들이 극단적인 어떤 좌절이 극단적인 공격성으로 나오기 때문에 사회 불안을 좀 가중시킬 수도 있겠다. 이렇게 좀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취업 준비생들 스트레스 받는 게 사실은 당연하죠. 당연하고 그걸 어떻게 좀 건강하게 극복할 수 있는지, 풀 수 있는지 그게 사실 관건이지 않을까,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맞습니다. 일단 이거부터 짚어볼게요. 어떤 일들에 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대답을 했나요? 대표적인 게 우리 뭐 저희도 마찬가지겠지만 기성세대들도 마찬가지지만 미래에 대한 문제 불안함이죠. 이 불안함들이 이제 계속 언제 내가 취업되지 뭐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76.1%가 이런 불안함이 있다.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두 번째는 끊임없이 이제 스펙들이 요구가 되고 그것들을 멀티플레이를 요구하다 보니까 도대체 내가 어디까지 잘해야 되는 거냐. 뭐 완전 슈퍼맨을 요구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그 스펙에 대한 부족한 스펙에 대한 말에 제가 버벅 정도 좀 흥분이 되네요. 그런 그 스펙들 그다음에 뭐 계속되는 면접의 탈락 그리고
또 가족들에 대한 기도. 야, 네가 그래도 공부 얼마나 잘했냐. 네가 그래도 명문대인데 이 정도는 가져야 되지 않겠나. 또 그리고 극단적으로 모든 스트레스가 마찬가지지만 이제 비교에 대한 이것이 이제 친구에 대한 비교, 상대적으로 누구면 친척과의 비교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저기 공감이 가장 가는 것은 첫 번째인 것 같아요. 언제 취업할지 모르는 그 불안감. 그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예. 계속 뭐 경기가 안 좋다. 경기 좋다는 말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다 경기 안 좋다고 그러지. 올해 경기 참 좋습니다. 이런 말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안감들이 어디서부터 좀 시작되는 걸까요?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죠. 우리가 경제 성장이 가속도로 가도로 달리던 1997년도 즉 IMF 이전까지는 성장 고도 성장의 시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업에 대한 걱정이 없었고 미래에 대한 불안이 없었죠. 이 부분들은 내가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게 되고 미래에 대한 조건과 상황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이 아니라 계속 부정적으로 갔을 때 이 불확실성이 계속 나오게 되는 것이고 이것들이 결국에 이제 취업 스트레스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측이 불가능한 것들이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부분을 했을 때 이런 부분이 제거될 거라는 이 예측이 불가능한 것들이 계속해서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유가 스펙이었습니다. 스펙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할 수가 없네요, 정말. 스펙 초월, 스펙 타파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거든요. 이걸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글쎄요, 이게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봐도 뭐 이거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만 너무 멀티플레이를 그러니까 그때 얼마 전에도 제가 이제 공채 전략에 대해서 뭐 이렇게 타사에서도 사이트에서 찍고 영상으로 찍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본 걸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 다 직무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죠. 인성 중심이 아니라 직무 중심. 그러니까 바로바로 일을 잘해줄 사람. 그렇기 때문에 스펙에 대한 강조가 더 되고 있는 사실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그러면 우리가 취업 준비생들, 청년 구직자들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저는 수학 분석이라고 하죠. 스트롱 포인트, 위크 포인트, 위크 포인트. 그러니까 자기의 장점과 기회적인 요소에 집중을 하면서 선택과 집중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과감히 버릴 건 좀 버리셔야 된다는 것이죠. 때로는 채움에 대한 부분보다 버림에 대한 부분이 더 중요할 수도 있겠다입니다. 그 불안감에 대한 해소는 절대로 스펙을 완벽하게 쌓는다고 해서 그 불안감이 없어지지는 않으실 거예요. 결국은 내가 가고자 하는 직종, 가고자 하는 분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집중이 나오고 그걸 카크같이 정말 송곳같이 해나간다. 이것들이 저는 가장 최고의 대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때로는 마음을 비울 줄도 아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많은 것들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집중과 선택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정경호 대표님이 항상 강조하시는 게 집중과 선택인데 그래요. 회사에서 우리 취준생들을 선택을 안 해줘서 열받는 사건이 있었어요. 제약기업이 신입사원 공채에서 아무런 공지 없이 서류 전형 후에 면접까지 치른 30명을 전원을 탈락시켰습니다. 선택을 안 해줬어요. 얼마나 속상합니까? 이건 소위 이제 기업들의 갑질이다. 취업 준비생들을 향한 이렇게 논란으로까지 번지고 있는데 이런 스트레스도 사실 상당하잖아요. 제가 그냥 극단적으로 표현을 쓰겠습니다. 이게 제정신이 정신 못 차리는 거죠. 기업이 얼마만큼 이 청년 구직자들이 미래의 소비자들인데 이 30명을 채용을 그러니까 TO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고 뭐 사실 인사관리부에서 어떻게 이 회사는 제가 언급할 수 있는 이 회사는 제가 기업 교육까지 나갔던 사람입니다. 이 회사의 기업에 나가면서 조직 그리고 앞으로의 비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했던 사람으로서 제가 더 분노가 갔던 건데 사실은 10명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불합격을 받았으면 10명 중에 6명이 통보를 받지 못한대요. 그것도 개인이 다 확인해 봐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또 한 가지 예로는 지금 면접비를 거의 8만 원 이렇게 한 달에 8만 원 정도가 면접비가 들어간답니다. 왜냐하면 가서 교통비가 들어가죠. 근데 제가 97년도에 면접을 볼 때도 제가 면접비를 받았어요. 근데 그 회사도 굉장히 이미지가 좀 좋았습니다. 30명이든 10명이든 불합격자가 나오는 부분들에 있어서 그 사람들이 미래의 소비자라 생각하셔서 얼마만큼 기업들이 해야 될까? 이건 갑질을 떠나가지고 굉장히 잘못된 기업의 윤리에 대한 부분이 아닐까?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 스트레스 해소에 대해서 스트레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더 받고 있습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죠, 지금. 그래요. 자,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얘기 좀 해볼까요? 맞아요. 미국에 이제 그 심리학계 셀리그맨 회장이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이런 발표를 했는데 이제는 치료의 심리학이 아니라 긍정의 심리학. 그러니까 이 긍정의 심리학이라는 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강점에 집중해라. 그래서
계속적으로 내가 그러니까 주어지지 못한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그것에 계속 긍정적인 말, 그래서 계속적으로 스스로에게 포기와 거절에 대한 부분에서 얼마 전에도 뭐 대박난 책이 있잖아요. 미움받을 용기. 그래서 네.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비교에 대한 부분에서 너무 화살을 밖으로 향하지 마시고 본인이 가진 것에서 감사하고 고마움과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먼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푸세요, 홍선혜 씨? 스트레스 혹시? 홍선혜 저요? 씨? 저는 네. 진짜 개인적으로 약간 많이 걸어요. 걷는 이렇게, 걸로? 네, 가볍게 있고 음악 네. 하나 이렇게 들으면서 햇빛 받으면서 좀 걷는 걸 좋아하는 편인데 그러면 저는 좀 풀리더라고요. 스트레스 이렇게 그래요. 예쁘게 푸네요. 우리 홍선혜 씨는. 좋나요?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아유, 네, 고맙습니다. 아, 저는 네. 먹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좋은 먹는데 방법이에요. 네. 예. 이 배가 나오니까 너무 쌓이잖아요. 더 그렇죠.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렇죠. 너무 먹어서 문제죠. 그럼 또 스트레스가 더 쌓이는 너무 거죠. 지금 아니, 스트레스 너무 손가락질은 많아요. 너무. 어디 배를 그렇게 가르치고 그러고.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이런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 좀 효과가 있을지 이게 문제거든요. 효과가 있습니다. 노벨 수상자 공통점의 첫 번째 공통점이 놀랍게도 뭐였는지 아십니까? 예, 뭐예요? 산책을 많이 즐겼다고 합니다. 야, 홍선혜 씨. 스트레스를 오. 많이 받는 분일수록 저는 인간은 자연에 취할 수 없지만 자연은 야. 인간에 취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얼마 전에 제가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는데 지금은 친화력보다 더 중요한 게 고동력의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스스로가 개인의 시간들 속에서 자연과 호흡하면서 거기서 내려놓은 것, 멈춤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스트레스에 대한 극복의 팁을 간단하게 좀 말씀 좀 드리면 첫 번째는 그런 자연과의 대화를 좀 많이 하시고 두 번째 저는 우리 박재권 MC랑 너무 친해서 제가 이렇게 했는데 네. 식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럼요. 맛있는 먹거리들 그런 네. 부분들에서 좀 취업 잘 된 친구들한테 가서 밥 좀 사줘. 내 10년에 너 자식아 너 나한테 뭐 얻어먹 이런 식의 맛있는 먹거리들을 그리고 과감하게 좀 먼저 얘기할 수 있는. 그리고 두 번째는 규칙적인 식사하다 보면서 운동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걸음에 대한 부분에서 빠르게 네. 걷는 거. 그래서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에서 이게 한 두 번 정도는 2시간 이상씩 본인만의 시간을 좀 가지셔서 적당한 운동 반드시 좀 필요하고 아까 말씀드린 긍정적인 태도 그리고 스케줄을 너무 빡빡하게 잡지 마세요. 그래서 네. 요즘 프랭클린 그분들은 평화시키는 게 아니라 너무 시간 관리하신다고 타이트하게 잡지 마시고 네. 좀 여유 있게 본인만의 그래서 재미난 야구 나오시면 야구도 좀 보세요. 네. 그리고 괜찮습니다. 스스로에게 계속 괜찮아 대신 내가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가겠다. 천천히 가되 멈추지 않겠다.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끊임없이 체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웃음에 대한 부분을 답보를 하시면서 내가 아닌 건 아니다라고 거절할 수 있는 것. 다 네. 불려 나가지 마세요. 친구들한테 막 나가자 그러면 무조건 나가지 마시고 네. 그런 부분들 거절을 할 수 있는 이 용기들 스트레스 극복 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정경호 대표님이 왜 스트레스 안 받나 했더니 이게 제스처를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이게 이제 스트레스 풀리나 봐 이렇게 할 때 말할 때 이렇게 맞죠? 네, 감사합니다. 명발 뽑아내듯이 이렇게. 예. 자, 취업 돌직구 오늘은요 취업 준비생들의 스트레스 그리고 스트레스 해소법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네. 에나골의 소통 아카데미 정경호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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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취업정보센터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된 내용도요 유튜브와 한국직업방송 홈페이지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알찬 내용 놓치지 마시고 챙겨가세요. 자, 내일은 NCS 활용 가이드도 있으니까요. 함께 해주시고요. 네. 자, 계속해서 저희 취업정보센터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성공 취업의 길. 취업정보센터가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